10개 중에 하나의 종목이 퇴출당해요. 여러분께 여기 없을 것 같습니까? 다산다사 시장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이게 거의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상태가 그리 쉬운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요? 저렇게 눈치가 없어. 여러분, 오늘이에요. 1월 2일, 2026년 1월 2일, 대한민국 2026년의 첫 번째 거래일, 개장일. 너무 좋다. 오늘 나만 좋은가? 저만 좋아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동안 좀 물려있던 코스닥 종목이 오늘 진짜 이렇게 심폐소생 한 것뿐만 아니라 얘가 심폐소생을 2번 했거든? 푸시 했더니 지금 막 날뛰고 있어. 막 날아 올라가고 있어. 오늘 코스피가 저희가 뭐 아직 장 끝나기 전에 녹화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1.7% 사상 최고치 4287까지 가고 있고, 코스닥은 1.88 거의 1.9% 오른 942, 943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반가운 건 뭐예요? 그냥 대형주 몇 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코스닥을 보면 오늘 여기 보입니까? 좀 작긴 한데. 자, 여기 보면 상승하는 종목이 상한가 7개 포함해서 1107개네. 하락하고 있는 거는 600개가 안 돼요. 590개 정도? 거의 2배 가까이가 상승을 하고 있어. 이게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지수가 올라도 어때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거. 코스피 같은 건 어때요? 오늘 같은 날 1. 거의 한 8%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는 게 550개인데 상승하고 있는 건 상한가 합쳐서 345개예요. 이러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슬프죠. 물론 Y스트릿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뭐 삼성전자 대주주, 하이닉스 대주 정도 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선엽 오마카세 강의 안 들으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자,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행복하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코스닥도 별로 많이 못 올랐었고,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코스닥 기준점이 얼마입니까? 지금 980인데 100이에요? 9배 오른 거예요? 아니죠. 1000이죠. 이게 몇 년도다? 96년. 그러니까 코스닥 출범하기 직전 97년에 출범을 했는데 96년을 1000으로 해서 지금 940포인트.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야식잡설로 코스닥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나름 코스닥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의 저자, 수많은 코스닥 기업을 취재하고 탐방을 하고 상장 폐지의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몸으로 굴러가면서 뛰었던 이대호 기자가, 이 책은 별로 안 팔렸지만 코스닥은 또 열심히 또 열변을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주린이 강의 있죠. 주식 초보 탈출 주린이 강의 올려드렸던 거 100만 뷰가 넘었어요. Y스트릿에 100만 뷰 넘는 그 영상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100만 뷰 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300만 뷰까지 간다고 저는 장담은 못하겠으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또 들어올 겁니다. 사상 최고치. 근데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맨 뒷부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분들한테 또 혜택도 드려야 되니까. 우선은 이 이야기부터 좀 합시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꺼내든 정책이 뭐예요?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 빨리 퇴출시켜버리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코스닥을 다산다사의 시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다산다사 검색하니까 뭐 나오는지 알아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대구 달성읍 다사읍 어디 가는 길이 나오던데, 많이 태어나게 하고 많이 죽게끔 하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일단은 시가총액 요건으로 자른다고 해요. 현재는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일 경우에 퇴출되거든요. 이게 이제 26년 버전으로는 150억까지 문턱이 높아집니다. 28년에는 300억 미만인 시총일 경우에는 퇴출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럼 뭐예요? 돈은 못 벌어도 재무제표 엉망이어도 주가만 띄우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다른 질적인 요건들도 좀 개비가 돼야겠으나 양적인 요건으로 일단 이렇게 간다는 거고, 이거는 KBS 자료입니다. 이대로 28년까지 가게 되면은 코스닥에서 200개 넘게, 코스피까지 합쳐서 289곳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퇴출당할 수 있다라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200개나 퇴출당할 수 있어요. 현재 코스닥 상장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800개 정도 되거든요. 1800개 중에 200개 퇴출. 확률적으로 10%가 넘어요. 10개 중에 하나의 종목이 퇴출당해요. 여러분께 여기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산다사 시장으로 가야 하는 방향은 맞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상장사가 1830 종목입니다. 이거 한국거래소 그 데이터 사이트 가면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500조 원이에요. 우리 코스닥이랑 비슷한 나스닥 한번 볼게요. 4100개 종목이라고 합니다. 4000개에서 4100개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차이 안 나죠? 나스닥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6경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42조 달러. 시가총액은요 1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종목은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 3분의 2가 넘죠. 어깨를 나란히 했다가는 바로 그냥 어딜,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시총이 12분의 1인데 종목 수는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게 맞아요? 그동안에 코스닥에는 왜 한계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적자 상장, 무슨 뭐 성장성 특례, 뭐 기술 특례, 시가총액 특례, 뭔 놈의 특례,
YSTD도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돼요? 안 해. 거기까지는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 한계 기업 빨리 상장 폐지를 시켜야 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잦은 상패 과연 감당 가능하시? 이거는 제가 정부에게도 하는 말이고 시장 참여자들, 뭐 투자자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노래 아십니까? 아, 상패가 그리 쉬운가? 이 노래 몰라요? 이별이 그리 쉬운가? 아, 상패가 그리 쉬운 거 아니었어요? 아, 그 상패 아니었던가? 아, 난 머릿속에 뭐 다 상패밖에 없어.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 아, 전 당하진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상패가 잘 안 되게끔 살려는 드릴게. 그게 뭐였냐면 기존에는요,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와요. 한정. 아니면은 그 거절, 의견 거절. 당신네 장부, 재무제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도장 안 찍어줘. 그럼 어떻게 돼요? 상패되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잖아요. 살려는 주십시오. 그러면 재감사를 받아와. 감사 다시 받아서 장부 다시 써서 6개월 안에 감사 의견 적정이라는 의견을 받아오면 상장을 유지시켜 줬었거든요. 근데 엄청 시끄러웠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2019년에 당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올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어도 다음해 내년도 감사 의견에서 적정을 받아오면 상장 유지시켜 드릴게요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당해 퇴출 안 되니까. 그리고 다음 해 결산까지, 연말까지 재무제표를 또 보고 또 몇 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더 받아야 되니 최소한 2년 동안 상장이 더 돼 있던 거예요. 그 좀비 기업이. 물론 거래 정지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바꿔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재감사 받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회계법인들이 너무 갑질을 한다. 비용 부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또 상패가 막 속출하니까 투자자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살려는 드릴게. 한 1년 시간을 더 드릴게요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1년만 시간이 더 갔을까요? 아니.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오더라도 상장 폐지 실질 심사라고 하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몇 달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비 기업이 2년 이상 퇴출되지 못하고 증시에 거의 그냥 고목나무처럼 있었던.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소송도 엄청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왜 우리를 상장 폐지? 막 가처분 금지, 상장 폐지, 효력 정지, 뭐 가처분 신청부도 막 걸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상패를 한국거래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게 돼요. 막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하여튼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일단 시끄럽지 않은, 크지 않은, 심각하지 않은 결론적으로 잔챙이들만 먼저 정리를 하고 말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 시총 기준을 150억까지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150억짜리 10개 상패되면 시총 얼마 날라갑니까? 1,500억이에요. 그런데 1,500억으로 상패됩니까? 정리매매 되지 않습니까? 정리매매 되면은 동전주 돼버리죠. 예를 들어서 10분의 1 토막 난다 하면은 그냥 150억짜리가 아니라 15억짜리 기업 상패되는 거예요. 그 10개 합쳐봤자 150억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거기서 남은 그 150억이 증시로 오니까 유동성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미미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질적인 개선을 하는데 의의만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한 코스닥의 10분의 1이 상장 폐지를 당해. 매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난리가 날 겁니다. 또 한 번 금감원으로, 금융위 앞으로, 거래소 앞으로, 정부 청사 앞으로 사람들은 몰려가겠죠. 그리고 또 경영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주들이 난리치는데 뭐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소송 걸어야죠. 거래소 상대로. 법원까지 가야죠. 그럼 그 본안 소송 나오는 데까지 또 몇 년은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래서 대안이 뭔데? 이대호 네가 생각하는 대안이 뭔데? 말씀을 드려야죠. 진짜 제대로 된 다산다사 시장이 되려면 패자부활전과 승강제가 필요하다는 거. 이겁니다. 상패당하면 뭐예요? 낙인이 찍히죠. 특히 경영자 혹은 이사회 참여했던 사람 다시 한번 상장사 임원으로 등기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기사 나옵니다. 전력자라고. 상장 폐지 전력자라고. 우리나라에서 상장 폐지는 패가망신이자 실패자이자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상장 폐지를 만들었던 기업 사냥꾼들 있죠. 사기꾼들. 사기꾼이 패가망신 됩니까? 아니에요. 투자자가 패가망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현재까지. 그럼 바꿔야죠. 이겁니다. 상패가 되더라도 상패됐던 이유 있죠. 시가총액이 됐든 뭐 적자가 됐든 그 이유를 해소하면 재상장이 가능하게 패자부활전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원래 있던 그 우등생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등반 아니고 일단은 열등반부터 거치고 와 2부 리그부터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해서 지금 코스닥이 알테오젠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그룹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성장하면 어디로 갑니까? 코스피로 가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냥 찍고 가는 2부 리그 거의 코스피 가기 위한 사다리 정도로만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 코스닥을 코스피 가기 위한 2부 리그가 아니라 코스닥 자체를 2부 리그로 저는 나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패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재상장할 수 있어. 다만 2부 리그부터 갔다 와.
라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장을 할 때도 애초에 상장 예신부터 넣어서 뭐 이렇게 막 몇 달 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전에 있던 기업이니까 상패 이유만 해소가 되면 빠르게 상장시켜 줄 수 있도록. 다만 그게 1부 리그가 아니라 2부 리그. 2부 리그에서 검증이 돼서 회사가 또 건전하게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1부 리그. 이거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수년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산다사 시장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이게 거의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패자부활전이나 승강제 없이 그냥 다산다사 10분의 1씩 매년 상패를 시켜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나는 건 누구다? 사기꾼이 아니에요. 기업 사냥꾼이 아니에요. 그냥 개미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코스닥 공모주 누가 많이 투자합니까? 개인이죠. 다 산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개미들입니다. 그러면 다 사해요. 많이 죽어. 누가 제일 많이 피해봅니까? 개인. 왜? 코스닥의 거의 70%를 거래하는 게 개인 투자자니까.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냥 개미한테 가는 거예요. 상패 줄줄이 이어지면 사실은 제 지인들도 그렇고 거래 정지 당하고 그러잖아요. 양복 멋지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제 아무리 슈퍼개미고 막 기업 경영하시는 분이고 뭐 어디 회사 CFO, CEO여도 이거 피켓 들고 거래소 앞에 찾아갑니다. 1인 시위라도 합니다. 그렇게 돼요. 예전에 2017년에서 한 19년 사이 시끄러웠던 기업들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전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신라젠, 감마누, 코오롱 티슈진, 경남제약, 이거 미스터 피자 그룹 등등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국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데? 상패 때문에 그래? 그 1년 시간 더 줘. 이렇게 됐던 거죠. 그게 앞으로는 그렇게 반복이 안 될까? 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패자부활전 없는 그냥 다산 다사로 가는 시장은 시장만 더 투자자만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해서 안전장치를 만들고 가야 된다. 그게 바로 패자부활전과 승강제다. 코스닥을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눠야 된다. 해서 먼 놈의 뭐 특례 상장 이런 거 2부 리그부터 시키라고. 돈 제대로 벌고 실제로 성장성 있는 기업을 1부 리그로 상장을 시키고 한번 떨어졌던 기업한테 부활의 기회를 주시고 그겁니다. 간단하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혹시 반론이 있습니까? 미국도 저렇게 할까? 미국은 그러진 않죠. 기본적으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닐까요? 다른 거? 좋은 질문을 했는데 나스닥에도 4,000개 넘는 기업이 상장돼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억대 기업들이 있어요. 심지어 대한민국 코스닥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기업이 나스닥 기업 하나 인수한다 그러면 상한가 갔어. 아니 어떡해?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나스닥에도요 뭐 한 300억 가지고 인수할 만한 기업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스닥에 가려면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 시가총액 5천억 혹은 1조 이상은 돼야 잡주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1조 안 넘으면 1조 원 안 넘으면 나스닥에서 잡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그 지수는요 나스닥 100을 추종할 거예요. 나스닥 전체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그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거에 가려져서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나스닥도요 거기 쓰레기 기업들 많습니다. 연초니까 시장 전망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 AI, 반도체. 근데 AI인데 괄호 열고 한국에선 반도체죠. 제 국장 기준으로. 그리고 저는 코스닥 종목 장세도 훨씬 더 많이 펼쳐질 거라고 봐요. 2026년에 첫날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연초에 보면은 대략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AI주, 로봇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 내에서 실적 나오는 기업들 상당히 저는 종목 장세 펼쳐질 거라고 보고 특히 주도주가 살아있거나 주도주 나 혼자 랠리를 펼치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수급이 다 주도주로 빨려 들어갔었죠. 그런데 일단 주도주가 꺾이면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확률이 과거에도 많이 나타났고 올해는 또 다를 거라는 거예요. 왜? 상법 개정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거고 정부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또 거기에다가 이게 뭐 좋은 건지 아닌지 여러분 뭐 생각마다 다르겠으나 연기금 국장 더 많이 사도록 한다. 뭐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통해서 코스닥 투자 늘리도록 한다라는 것. 그게 수급적으로 시가총액 수십조, 수백조 기업에 들어가는 거랑 시가총액 몇 천억짜리 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수급적으로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다가 또 지수가 사상 최고치 일으키고 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상 최고가가. 거기 못 올라탄 개인 투자들은 악셀 밟,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코스닥으로 또 많이 가게 된다. 그런 저는 그 수급 개선의 효과도 좀 올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잠깐 그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주린이 기초 강의도 100만 뷰가 넘었고 연초이고 또 저희한테도 계속해서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주식 투자를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전 산업 기초 강의 그거를 1월까지만 한정적으로 좀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Y스트릿, 와이즈클럽 특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저희 강의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주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산업 기초 강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맨 앞에 있죠. 그리고 전체 사이트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맨 앞에 띄워놓기는 했는데 이게 저희가 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긴 합니다만 모든 sek터 있죠. 진짜 반도체, 조선, 뭐 정유, 석유화, 전력, 인프라, 통신, 인터넷, 게임, 자동차, 2차 전지, 화장품, 미디어, 엔터, 유통, 은행, 증권보험 등등 14개 섹터 최고의 애널리스트 분만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전산업 섹터 기초 강의 만들어 진짜 그 산업의 용어 하나도 몰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려가지고 이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 왜냐면 못 보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 얼마 전에 선진장님이 텔레그램에서 음성 채팅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것부터 듣고 좀 시작하시라고. 섹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좀 예전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연초니까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싸게 50% 혹은 60% 그리고 와이즈클럽 회원분들 월간 회원에게는 거의 65%까지 할인해드리고 연간 있죠. 연간으로 와이즈클럽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 완전 무료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좀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그 주린이 강의가 왜 100만 뷰 넘었는지 알아요? 주변에서 뭐 사야 돼? 주식 투자 어떻게 시작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대부분이 그 링크를 그냥 보내준다는 야 이거 2시간짜리인데 듣고 와 공짜야 이렇게. 그 전산업 기초 강의는 예전에 만든 거긴 합니다만 시의성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초니까. 뭐 1, 2년 지났다고 해서 뭐 영어의 뭐 문법이 달라집니까? 영어 단어 뜻이 달라집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와이즈클럽의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거는 이제 공식 발간된 자료 내에서 그 산업에 대한 뷰, 타픽, 목표 주가 그 근거를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린다.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문 있어요? 삼성전자 6.5%. 삼성전자 6.5%? 아, 더 살 거. 아이고 배야. 아니야. 잠깐만. 뭐야? 야, 씨, 지금 하이닉스가 4% 올라가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코스닥 기업은요. 오늘 20% 오름 됐습니다. 삼성전자 무슨 6% 올라? 사실은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행복하려면 삼성전자도 좋으나 코스닥이 잘 돼야 돼요. 코스닥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달리면 코스닥은 죽수는 장세가 반복이 됐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고 주도주도 좋고 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좀 같이 가자. 연초에는 좋으나 올해 26년 계속 그렇게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해서 오늘 야식 잡설이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구조대 그리고 와이스트릿 2호점도 있으니까요. 댓글도 또 참고해 주시고 전산업 기초 강의 보실 분들은 참 그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뿅!